강아지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말썽 부린 기억이 모두 생생하게 남아있다면 넌 아마 미안해서라도 엄마한테 함부로 못할 거야. 그래도 괜찮아. 네가 내 행복. 야, 너희들 이거 안 와? 제리. 안 와, 너희들. 야. 안 와. 나라. 행복하기 위해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가 네 노래 직접 봐. 하지만 개도 주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부산광역시의 한 가정집. 또 가라 또. 작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5 식구를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 꼴 봐라. 꼴. 니나. 또 니나. 코커 스패니얼 2마리와 푸들 1마리. 그리고 사람 2명이 이 가족의 구성원입니다. 잘하는 거야? 마치 자신이 배 아파 낳은 것처럼 개들을 사랑한다는 부부. 그들은 마냥 행복해 보이기만 합니다. 많이 좋죠. 이제 솔직히 많이 싸웠거든요. 저희가 많이 싸웠는데 강아지 오고 난 뒤로부터 쟤네들 오고 난 쟤네들 신경을 다 쏠리니까 한 번 싸웠나? 거의 안 싸웠어요. 몽둥이 어디 간다. 야, 엄마. 하지만 관찰 2시간 만에 갈등의 현장이 포착됩니다. 나. 이게 뭔티야? 나라. 엄마 먹으라 얘기 안 했다지? 제리와 보미 씨가 간식을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는데요. 엄마 먹으라 얘기 안 했잖아. 나! 보다 못한 남편도 가세합니다. 이거라. 이빨 뚫어내는 거 봐. 나! 지금 엄마 장난치는 줄 알아. 나봐. 나. 결국 실랑이는 제리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나. 이봐. 갖고 와. 과연 이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제리의 반항은 날로 심해져만 갑니다. 제리. 10번. 나와. 저도 한 2번 나라. 결국 이런 행동은 주인과의 관계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야. 배신감도 들고 이제 우리가 주인인데 주인을 이제 몰라주니까 그래 조금 막 섭섭함 이런 것도 들고. 나중에 이제 물리는 것도 요령이 있더라고요. 물렸을 때 아프다고 빼면 안 돼요. 물렸을 때 그대로 있어야 돼요. 왜냐 빼면은 신자가 나 상처가 그대로 끄여요. 소라는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야. 엄마가 한여야. 똥오줌 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진 것입니다. 있잖아. 뭐고 이게? 작년 전생에는 내가 쟤네 한여했을 거다. 그게 후생까지 따라왔을 거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근데 맞아. 한마디로 지금은 어렵습니다. 관찰 이틀째. 주인은 떠나고 개들만 남습니다. 함께 있으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답답한 관계. 결국 서로 떨어져 지내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10시간 동안 지속된 사람의 공백. 집으로 들어가는 주인의 심장은 거칠게 뜁니다. 뭐야 이거? 어이구야.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긴 탄식만이 상황을 대변해 줍니다. 어떻게 해놓고 갔노? 어? 아니, 철창을 좀 단단히 해갖고 해놔라 하구나. 애들 다 넘어왔다. 이거 또 엉망을 해놨잖아.
이어지는 충격적인 발언. 애들 내가 못 키우겠다 이거. 일단 그냥 와. 3주째 매일 저녁 반복된 일. 개들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졌던 부부는 요즘 다시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개들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전화로 상황을 전달받은 부인. 기가 막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오줌이 밑에서 나오고. 미안하긴 하냐? 어? 미안하긴 해? 반성해! 깡물고 있어! 주인이 집을 비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뭔가 준비를 하는 개들. 뒤집어 엎기, 부수기, 쓰레기 뒤지기, 물어뜯기. 그것도 모자라 집안 곳곳 영역 표시까지. 놀랍게도 10시간 만에 완벽한 혼돈을 창조해냅니다. 때리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혼돈해도 안 되고 하루는 이제 격한 감정이 달라요. 하루마다. 하루는 화났다가 하루는 이제 포기했다가 하루는 때려보다가. 주인과 개들의 관계는 점점 더 위태로워집니다. 나와. 결국 이들은 헤어져야 하는 걸까요? 개는 인간이 사육한 최초의 동물입니다. 만년 이상을 사람과 함께 숨쉬고 먹고 감정을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야생을 떠나 인간의 세상에서 인간의 법칙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개들은 만년 전 야생의 피가 몸속에서 끓고 있죠. 사람과 함께 걷고 있지만 개가 느끼고 원하는 것은 사람과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개를 털복숭이 아기로 생각하거나 심지어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개를 아기처럼 생각해서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다 보니 비만에 관절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발이 더러워질까 신발을 신기지만 발에 땀구멍이 있는 개들은 곤욕스럽습니다. 개들에게 인간의 사랑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개의 문제 행동은 어쩌면 개를 사람처럼 생각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개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인데도 개를 사람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 행동이 되는 겁니다. 전문가는 제리와 두리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과연 개들만의 잘못일까요? 근데 주인 앞에서 칭찬하는 줄 알 수 있겠네요. 예. 짖으면 가서 만져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더 짖을 수밖에 없는 거고. 행동 관찰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지금 8시간에서 10시간 집에 혼자 있고요. 그 다음에 산책도 거의 안 하는 상태로 생활하고 있고 그 와중에 코카가 저 정도면 아주 착한 코카예요. 개한테는 별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개로서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들 사람이 생각하는 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개가 원래 살고 있었던 환경, 그 다음에 원래 살고 있었던 같은 무리와는 전혀 다른 생활 환경하고 전혀 다른 종하고 살고 있거든요. 거기서 빚어지는 생활의 차이점들을 대부분 문제라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개와 인간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주인은 짖지 말라고 외치지만 개의 입장에서는 관심의 표현으로 알고 더 크게 짖습니다. 나쁜 행동도 시간이 흐른 뒤에 혼내면 개들은 왜 혼내는지도 모릅니다. 대화는 하지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전문가와 함께 다시 부산을 찾았습니다. 전문가는 개가 아닌 주인을 방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개와 사람이 소통하는 첫 번째 열쇠인 주인 행동 개조에 돌입합니다. 나는 되게 이뻐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내가 이뻐하는 방식을 이 사람한테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죠? 걔한테 강요를 하는 거고. 그래서 걔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해주는 걸 좋아하느냐 그거를 알아야지 걔를 제대로 좀 좋아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집안을 엉망으로 만든 둘이도 주인에게 억하심사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코카스파니엘은 새를 사냥하기 위해서 만든 사냥개예요. 그럼 사냥개는 사내들에 뛰어다니는 개거든요. 근데 10평짜리 공간에 갇혀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에너지가 넘쳐요. 힘은 남아도는데 할 일은 없어요. 할 일 없으면 뭐 하느냐? 놀이거리를 찾아야 돼요. 뒤집어 엎고 긁고 물어 뜯고 힘쓰는 중이에요. 뭐고 이거? 그것도 모르고 매번 혼났으니 둘이도 답답했을 겁니다. 뭐고 이게? 야, 한 마리 일로 와. 일로 와. 코코 일로 와. 예뻐해준다고 안아주고 뽀뽀해주는 것보다 얘네들만 줬다 신기해. 산책 나가는 것이 둘이도 행복하게 하고 집안 살림도 지키는 길입니다. 말썽을 일으킬 만한 요소를 차단해주는 배려도 필요합니다. 제리도 막되먹은 반항아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발톱을 깎는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걔가 난리를 치고 걔가 안 좋아하는 기억을 만들더라도 나는 깎아야겠다라는 걸로 억지로 붙들었던 거예요. 그럼 입마개 하고 으르렁거리는 동안 발 붙들고 그럼 얘한테는 그게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그 행동이 점점 강화돼요. 가만히 있다. 다 있다. 먼저 나쁜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바꾸기 위해 먹을 것을 줍니다. 발톱을 깎으면 먹을 것이 나온다라는 기억을 심어주는 건데요. 이 훈련은 꾸준히 오랜 시간을 두고 해야 합니다. 제리 뭐 했어? 옳지 잘했어. 우리 제리. 처음엔 발만 만졌고 그 다음번엔 내 손 가지고 발톱을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날 부분을 이렇게 대봐요. 그 다음번엔 사이에 한번 이렇게 넣어봐요. 그 다음번엔 힘만 줘봐요. 그리고 잘라요. 그럼 며칠 해요 이거를. 집에서는 오늘 바로 발톱 깎지 마시고. 왜요? 우리 개가 주인인 내 말을 안 듣는다며 속상해하는 분도 많을 겁니다. 걔한테는 아무리 조용히 해 짖지 마 앉아 소리 질러도 못 알아들어요. 걔들이 우리 쳐다보고 월월월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 소리도 똑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주인의 말을 듣고 양말을 벗기는 이 개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보상과 칭찬을 주며 훈련시키는 클리커 트레이닝을 받은 것입니다. 클리커는 대화를 하기 위한 매개물인데요. 클리커의 경쾌한 소리는 개에게 그래, 그게 바로 내가 너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개가 훈련시키고자 하는 행동을 했을 때 클리커 소리를 들려준 뒤 간식으로 보상을 합니다. 나중에는 우리의 말을 듣고 개가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인간과 개. 그 대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개와 눈 맞추기입니다. 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지쳤어요. 나가 놀아. 주인이 반응을 보이면 더욱 날뛰는 개들의 습성. 때로는 무관심이 약일 때도 있습니다. 그게 너무 길어지면 얘들이 딴짓을 한단 말이야. 나도 없어요. 대화가 통하게 되면 침대에서 힘을 써가며 억지로 끌어내리지 않아도 저절로 내려오게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조그만 행동들이 걔한테는 다 학습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식들아 하지 마! 좀 소리 지르기 전에 내가 지금 소리를 내면 걔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정말 해보니까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들은 개들은 문제가 없어요. 제가 문제였어요. 그래도 따라오는 모습 보고 아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되는데 우리가 너무 몰랐구나. 그날 이후 시간이 날 때마다 부부는 개들과 소통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내 맘에 드는 행동을 시키기 위한 훈련이 아닙니다. 개를 개라고 인정하고 이해하며 사랑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훈련인 것입니다. 각각 종별로 독특한 취향과 독특한 생활 형태와 습성과 성격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그 친구들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이해하고 넓은 범위에 서로가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교집합을 형성할 수가 있다. 관찰을 시작한 지 8일째. 제리와 둘이 그리고 주인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안녕하세요. 제리 이리 와. 옳지. 앉아. 옳지. 안녕하세요. 제리 앉아. 첫 만남과 비교하니 이 집 개들 양반이 다 됐습니다. 옳지. 둘이 앉았어. 옳지. 앉아. 옳지. 들어오는 사람에게 반응하되 주인의 부름에 즉각 달려갑니다. 선생님 덕분이죠. 이게 변화는 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주위에서 늘려고 애들이 딱 한 번 칭찬을 해줬더니 좀 실수는 있지만 옆으로 새어 나간 거 있지만 보란 듯이 신문지 위에 볼일을 보는 제리. 화장실이 어딘지 정확히 압니다. 네, 이거 밟으세요. 정말 온통 개 오줌이었던 방바닥. 이젠 양말도 깨끗해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나흘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보시면 여기 동그랗게 놨어요. 이거 근데 이거 이 우유 페트병으로 개들을 위한 저희가 장난감도 아침에 직접 한번 만들었습니다. 저기- 이거 코로 굴려가면서 네. 사료를 하나씩 빼먹는 일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걔가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면 피곤해지고 잠도 잘 자고 네. 스트레스를 안 부려요. 남녀 관계에서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면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것처럼 제리와 주인의 관계도 이전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 가족은 아침 저녁으로 함께 산책을 다닙니다. 밟을 뻔했어.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를 줄 일도 없습니다. 개들은 견이 아니에요. 저희가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이 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거에 따라서 자기가 느끼기로 문제견이 될 수 있고 반려견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번에 정말 알았고 저희 보면서도 많이 깨달아줬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랑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개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눈밭에 찍힌 발자국처럼 개와 사람은 분명 다른 존재니까요. KBS 한국방송